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빛을 분광기에 넣고 파장에 따라서 나타나는 띠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프리즘에 넣고 이렇게 가시광선이 갈라지는 거, 이 그림을 상상하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스펙트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 세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출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레스토랑에 쫙 깔린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방출 스펙트럼은 레스토랑에서 뭔가 먹고 싶은 것만 쏙쏙 뽑아와서 접시에 담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개념이고, 흡수 같은 경우에는 그 레스토랑 전시되어 있는 그 모든 식탁 중에서 뭐만 쏙쏙 빼져 있는 상태를 흡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들 불연속적이다. 연속 스펙트럼 빼고 방출과 흡수는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내려올 때 방출되고, 흡수 같은 경우에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 흡수해야지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 그림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로 나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얘도 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 에너지 띠 사이들, 그 준위들 사이에 띠 간격이 좁아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진동수가 커지게 되고 파장은 짧아지게 돼요. 이 관계를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얘의 에너지가 더 크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얘와 얘가 있을 때는 얘의 에너지가 얘보다 크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에너지 준위로, 예를 들어서 1, 2, 3, 4에서 1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3에서 1로 내려오는 걸 비교해보면 얘가 더 많은 준위차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큰데, 이 그림에서는 조금 부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에너지 차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보다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에서 2를 내려오는 것보다 2에서 1까지의 그 간격이,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더 크게 돼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계열에는 라이먼, 발머, 파센, 이것도 살짝 지식적인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얘는 자외선, 얘는 가시광선, 얘는 적외선입니다. 라이먼이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시광선, 적외선 그 순으로 이렇게 작아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은 항상 1로 오는 애들이요. 2에서 1, 3에서 1 이렇게 오는 애들이고, 발머 계열 같은 경우에는 2로 오는 애들,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렇게 오고, 파세는 3으로 오는 애들, 4에서 3, 5에서 3 이런 식으로 오는 애들인데, 그래서 1로 올 때, 어떤 거에서 1로 올 때 그 간격이 가장 크다는 거. 그래서 얘는 항상 라이먼, 발머, 파생끼리 아무리 높은데 무한에서 2까지 오더라도 2에서 1이 더 크다, 넘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아진다. 그리고 에너지 준위 띠 간격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할 때 광자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n번째에서 n번째로 전이를 한다. 그러면 2n-2m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 절대값 씌워주시고, 이게 바로 HF가 돼요. 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면서 방출된 그 빛의 진동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다른 말로 HC분의 란다. 그래서 란다는 F가
란다분의 C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거의 다 개념적인 부분은 끝났는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에서 자주 접하는 거는 저온 기체관, LCD, 그리고 LED와 수소기체가 있는데, 저온기체관 같은 경우에는 저온, 그래서 바닥 상태를 의미해요. 바닥 상태, 배고픈 상태면 먹을 수 있겠죠, 많이. 그래서 흡수에 이용해요.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LED 같은 경우에는 GRB, 세 가지 색만 낼 수 있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보시면 살짝 이런 블러 처리된 걸로 세 가지 선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고,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성을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자 모형에서 밖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진동수가 커지고 란다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갈 때는 흡수, 이렇게 갈 때는 방출이라고 해줬어요. 근데 안으로 갈수록 핵에게 전자가 에너지가 많이 뺏겨 있어요. 갈수록 핵이 전자에게 속박하는 그 힘은 더 큰 거죠. 물론 전체적인 전자의 에너지는 바깥쪽에 있는 게 더 크지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바깥쪽에 있는 애는 핵이 영향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애들은 핵이 전자 에너지를 다 빨아먹기 때문에 작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됩니다.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D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는 인접한 원자들이 이렇게 인접하게 되면 얘네들을 하나의 띠로 보고, 전자의 띠로 보고 얘네들을 이렇게 뭉텅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금속 결합 시에는 인접한 원자들끼리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자 궤도가 겹치면 에너지 준위가 겹치게 되고, 살짝 미세하게 얘네들이 겹치게 되면 조금씩 밀려나게 돼서 에너지 D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전도띠, 원자가띠 이 정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기체 원자, 고체 원자와 기체가 다른 거는, 기체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겹칠 일이 없어요. 근데 기체는 겹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와 부도체 같은 말인데, 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가 원자가고 여기가 전도띠 이렇게 생긴 경우, 혹은 이렇게 원자가가 여기까지 차 있고 전도띠, 그래서 얘는 원자가랑 전도띠랑 붙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주로 그 전기를 흐르게 하고, 반도체,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반도체는 그 다이오드 P형, N형으로 접합을 해줘서 하게 되면, P형 같은 경우에는 양공이, N형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전화 나르기 역할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 그 원자가띠가 간격이 좁게 조금 벌려져 있고,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넓게 벌어져 있어서 전류가 많이 통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있고 전도띠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빈 공간, 여기 빈 교실에 있는 그 의자들에 이렇게 하나씩 앉게 되면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전자의 움직임이 바로 전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띠간격이 전기 전도도를 결정합니다. 전기 전도도를 알아보면 띠간격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원 아르게가 많을수록 3. 비저항이 작을수록 얘는 종류,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작을수록 전기전도성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순서고 식으로 나타내면 어른, 얘는 비저항, 얘는 전기저항. 전기저항은 비저항에 비례하고 도선 길이나 단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나 단면적, 비저항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말로는 이 비저항 같은 경우에는 전기저항, 길이, 단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로 전기전도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저항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도와 비저항은 서로 역수관계 있다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아까 여기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가 있는데 도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커져요. 얘네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이런 식으로 낮아져요. 왜냐하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자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미 얘네는 붙어 있어서 전자가 이미 잘 오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온도를 세워주게 되면 얘네들이 너무 활발해져서 막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가 잘 안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높아지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가기 쉬워지죠. 가기 쉬워지니까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건데 전도띠가 원자가띠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크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는 사실 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비저항에 영향을 받고 비저항은 전기 저항이나 길이나 단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를 알면 되고요. 비저항은 그 종류와 온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반도체가 사실 더 중요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형과 N형으로 나뉘는데 P형은 주로 양공이 전원 아래의 역할, N형은 주로 전자가 전환하려는 역할이에요. 얘는 14족 원소에 대해서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양공 P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하나, 둘, 셋, 넷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것짜리를 여기에 첨가를 하는 거예요. 15족을. 그렇게 되면 8개 채우고 1개가 남게 되죠. 그러면 양공이 하나 남게 돼서 양공 플러스가 하나 남게 돼서
아니지. 얘 같은 경우에는 15족을 넣어주면 전자가 하나 남게 되죠. 그러면 전자 그다음에 남게 돼서 N형 반도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것짜리를 넣어주면, 근데 만약에 여기다 13족을 넣어줬다.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원래 14족이었던 원소 원자과 전자 4개인데 여기다 3개를 추가해주면 여기 한 자리가 비게 돼요. 그리고 이 빈 거를 저희는 그냥 빈 거라고 하지 않고 양공이 생겼다고 해주죠. 그래서 13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거를 추가해주면 14족의 양공, 그래서 P형 반도체가 생기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양공이 전환하기, 얘가 전자, 양공이 전환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 원자과띠 있을 때 이쪽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전도띠 밑쪽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됩니다. 반도체의 전체 전압은 원래 중성이고요. 다이오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PN을 접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얘네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순방향이라고 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P형이 플러스, 양공이 많고 N이 마이너스가 많은 거죠. 왜냐면 여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해서 양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고, 얘는 전자가 넘쳐나니까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다 하면은 얘네는 인력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서로 당기게 되고, 얘도 이쪽으로 당기게 돼서 이렇게 발산하게 돼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겠죠. 이렇게 수렴해야지 얘가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오고 가면서 흐를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PN이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을 때 순방향을 걸어주면 얘는 되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발산해서 안 되겠죠. 하나가 안 되면 여기서 전구가 있다 했을 때 켜지지 않아요. 하나가 안 되면 되지 않고,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빛으로, 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